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할까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기후변화 대응촉구 대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기후변화 예정팀이 지난 5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지금 전남을 거쳐서 신상사까지 공감하시죠? 신상사에서부터 대구로 지금 오신 거고요. 대구에 오서 대구 시민들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기후여정의 의미를 좀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맞죠? 네. 대구에 오신 것을 일일이 환영하고 기자회견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성대분과 같이 도덕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여러 시민인데 그 다음에 대구 환경운동연합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뒤에서 또 함께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는데 지금 서명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서명 받고 캠페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CO2 줄이기 캠페인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한번 같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후여정팀이 이렇게 대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후여정팀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아무래도 도덕 자gin형제 프란치스코의 소속의 임한우입니다.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후변화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도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후여정, 기후행동 2015에 함께 하면서 또 기후여정을 함께 하면서 기후변화의 현실이 얼마나 엄혹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후여정단은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내에 있는 기후변화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을 순례하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혹은 기후변화 현실에 대해서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순례하면서 기후변화의 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대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한 쪽에 서기를 원하고 강한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기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떠받쳐주고 살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한 이들이 강한 이들을 떠받치고 있고 약하고 취약한 생명들이 강해 보이는 생명들을 떠받쳐주는 것이 참된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한 편에 있는 생명들이 일으킨 문제가 약한 생명들을 취약하게 그 생명을 일패되기까지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지금의 기후변화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작은 생명들에 비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서 이 기후변화의 엄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사과 주산지가 대구였습니다. 대구 사과가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대구 사과 덕분에 대구에 미인들이 많다 이런 말도 많이 돌았는데 사과 주산지가 많이 옮겨가 버렸죠. 그만큼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단적인 예고요. 이게 이제 일상화돼 버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직수는 몇 개 정해왔는데 우선 기후변화 예정팀
누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지금 나왔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갖게 되는데요. 네, 저희는 57개 단체가 지금 함께 모여서 결성된 기후행동 2015라는 네트워크를 6월 10일 날 출범을 시켰고요. 거기에는 여성, 종교, 농민, 환경단체 총 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올해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기후변화 총회를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나 기업과 혹은 국제사회에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네트워크 결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저희가 유연을 하고자 했었고, 아까 피로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후변화 현장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결집을 해내서 우리가 그거를 향후에 어떻게 좋게 정책화시키고 또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중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개별 단체로는 종교단체들, 환경단체들, 그리고 동료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대화를 주제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로서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고자 하는 대화를 중시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부터 지금 식상사까지 쭉 저희가 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폐석산을 재생에너지 단지로 하는 현장들, 그리고 또 지산 식상사처럼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직접 그 기후변화 적응의 현장, 대안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들, 여기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또 시멘트는 또 제철 다음으로 또 가장 많은 CO2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그 시멘트 공장 현장, 시멘트를 통해서 CO2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또 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 그리고 당진 화력 발전소 현장들, 이런 데를 다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4박 15일의 일정을 저희가 짰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경험하게 좀 배우고, 그런 것들을 결집시켜 저희가 시민들께 그리고 정부랑 기업에 저희의 목소리를 내는 거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감을 끌어내고 기후 변화에 정말 변화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후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대프리카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대구 아프리카? 예,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기후변화에 취약한 그런 현장들, 그리고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여정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피해 지역과 대안에 되는 그런 현장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피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온실 효과로 인해서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용머리 해안이라고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가셨군요. 거기에서는 이제 연평균 한 6mm 정도였나요? 배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고, 시간이 되면은 용머리 해안에서 더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방문했고, 그리고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었지만, 또 반대로 거대한 그 대지를 활용해서 풍력 단지를 세우고, 또 태양광 발전을 이제 주민들이 또 세우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지금 대구 사례도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사과가 이제 재배가 힘들다라는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만 또 이거에 맞는 대안과 긍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희망,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대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외에도 대구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국 광역시 중에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대구 맞습니다. 네, 그 상주는 기초단체고요. 예, 7대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3%로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로 자전거
행동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되풀이가 뜨거운 직원을 네, 고맙습니다. 앞에서 문제가 많고 아쉬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전국을 돌면서 대구에 희망이 있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 저는 또 해금된 세상을 위한 대구 시민행동 사무국장으로서 활약에도 또 지금 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구에 큰 희망을 담아서 변화를 좀 가져다 주시길 저희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변화를 지난해 3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는 기온이 2도씩 상승하면 열대와 온대 지역에서 밀, 쌀, 옥수수 생산이 최대 25%가량 감소해 2050년까지 식량 가격이 30에서 8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 또한 10년 이내 기후변화에 따른 물과 식량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과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지역 분쟁과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가뭄, 태풍의 발생 주기와 강도가 심해지고 이로 인한 재난 피해액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2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사망 인구의 68%가 방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국가 주민들이다. 한반도도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의 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지구 평균보다 높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국의 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보다 두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한국의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식량 생산 저하, 질병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지역별, 산업별 갈등 증가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식량이 감소할 경우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올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될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주일이 될 것이다. 이번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 2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 시민사회가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힘을 겹집하는 한편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환경, 여성, 종교단체 등 약 56개 시민사회단체가 다가올 기후변화를 위기를 우려하며 올해 파리 기후총회 대응을 위해 전환을 위한 한국기후행동 2015를 출범시켰다. 한국기후행동 2015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한반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은 점을 감안하고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기후여정이라는 기후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당사자는 국가 단위이지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 단위의 인식과 실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며 에너지 소비의 70%,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도시는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자 기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한국기후행동 2015 활동가들과 자발적 시민들이 함께 전국을 돌며 기후변화의 문제를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기후여정단을 맞아 대구시에서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솔라시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환경도시로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마지막 반어를 같이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지역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실행과 평가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마련하라. 2. 88개국 천여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방정부 이클레이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기후등록부와 시장협약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온실 감축 노력에 동참하라. 3. 폭염피해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정하고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정책을 수립하라. 4. 많은 대구 시민들이 기후변화 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강력한 실천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라. 2015년 10월 10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이군 대구를 금방 까먹었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아프리카 이군 대구를 이군 대구를 예, 뜨거운 대구를, 뜨거운 지구를 아프리카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그러면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지금 너무 덥습니다. 아프리카 뜨거운 대구를 지구온도를 뜨거운 지구온도를 대구를 하는 것이 대구에 저희가 와서 기후변화 문제를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오늘 우리 나온 그 여러분들의 마음, 시민들의 실천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잘 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난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 목표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세웠던 목표보다 훨씬 더 약한 목표를 발표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국가냐, 곡책 성장한다고 해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데 과거보다 훨씬 후퇴된 목표를 어떻게 발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년, 많아봐야 30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지금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미래 세대에는 더 이상 이 기후변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막아내고 내년에는 휴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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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막아내고 내년에는 휴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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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규 발전소를 영광의 발전소 아프리카 뜨거운 대구를 수고하셨습니다.